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티볼리는 뚝심이 있습니다. 뚝심이 있게 없을 거는 과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쌍용의 2021년형 티볼리 에어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1 등급입니다. 1898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3마력의 26.5토크의 엔진입니다. 예전 티볼리 에어는 약해 빠진 1.6 자연흡기 엔진이라 큰 차체에 비해 답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한 티볼리 에어에는 1.5 터보 엔진이라 이 정도 크기의 차체를 운영하는 데는 딱히 문제 없습니다. 변속기는 아이신에서 만든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일본 회사의 미션이라 이 시국에 살짝 꺼려질 법도 하지만 뭐 차에만 좋으면 되겠죠. 쌍용이 지금 노노재팬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신 미션이 일제답게 내구도도 괜찮은 편입니다. 정차 시 시동을 꺼주는 공회전 제한 장치는 기름도 아껴주고 엔진도 돌지 않아 정숙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프로젝션 램프는 LED 헤드램프만큼은 아니지만 야간 운전하는 데는 충분한 광량입니다. 현대차는 깡통 등급에선 사이드미러에 LED 안 넣어주는데 쌍용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죠. 낭낭하게 LED 넣어주고요. LED 후미등 역시 기본 등급부터 들어옵니다. 티볼리 에어를 사는 이유 중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넓은 트렁크죠. 거기에 2열 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 덕에 누울 수 있는 공간도 무려 180cm 넘게 나오기도 하고요. 오르간 타입의 페달 적용은 쌍용에게 크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형 SUV급에선 오르간 타입을 적용하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단거리 주행할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정체되는 도로를 주행할 때는 오르간 타입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발 앞꿈치가 아닌 발바닥 전체로 페달을 조작하기 때문에 발목이 확실히 고생을 덜해요. 계기판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6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되지만 교통 상황이 쾌적한 도로에서 쓰기엔 충분합니다. 운전석 창문은 원터치로 업다운이 가능하며 창문이 올라가다가 운전자의 신체가 끼면 알아서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카메라는 없어도 후방 주차 센서는 달려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깡통이라도 필수로 있어야겠죠. A1 등급 단점입니다. 차량의 뒤가 크고 무거워진 만큼 후륜 서스펜션을 멀티링크는 넣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쌍용의 역량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근데 안 그래도 티볼리에어 무스 테스트 대실패로 주행 성능 떨어지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단점을 불식시키려면 차값을 50만원 더 올려서라도 멀티링크를 달았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무시하고 그냥 토션빔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토션빔도 세팅 잘하면 멀티링크 못지 않다고요? 근데 쌍용이 그거를 못하잖아. 시트는 직물 시트가 들어옵니다. 요즘 시대에 직물 시트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제는 이거 열선도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98만원 더 주고 A3 등급으로 올라가던지 133만원짜리 밸류어 패키지를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어컨도 오토 에어컨이 아닌 수동 에어컨인데 뭐 깡통 등급이니까 오토 에어컨이 아닌 건 이해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1 등급에선 오토 에어컨을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어요. 121만원짜리 9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달아도 에어컨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제 생각엔 내비랑 후방 카메라만 해서 121만원에 파는 것도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오토 에어컨도 안 끼워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티볼리 에어의 오토 에어컨 차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세한 건 A3 등급에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능형 안전장치들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부터 해서 차선 이탈 경고 같은 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하물며 경고라도 해주는 기능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A1 등급엔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 차값이 좀 싸니까 옵션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네, 안 됩니다.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가 없어요. A1 등급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런 기능들 못 넣습니다. A3 등급입니다. 2196만원이고요. A1 대비 298만원 올랐습니다. 요즘 차에 LED 주간주행 등 안 달린 차가 없죠. 심지어 모닝도 달려 나오는데 티볼리 에어에 없으면 섭섭합니다. 주간주행 등이 겉멋 옵션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아닙니다. 주간주행 등이 달린 차와 달려있지 않은 차의 사고 비율을 조사해보니 적게는 5%에서 크게는 19%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LED 하나로 사고 확률을 확 줄여주니까 이건 꼭 있어야겠죠.
앞유리에서 넘어오는 소음을 막아주는 소음 차단 글라스가 앞유리에 적용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센터 암레스트가 적용되는데 뒷좌석에 탄 사람들 커피 쏟아서 난장판 만드는 게 걱정된다면 꼭 있어야 할 기능입니다. 아이 엄마 뒤에 타서 분유를 탈 때도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육아의 질이 달라져요. 일반 폴딩키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로 변경되며 현대 기아차와는 다르게 차에서 멀어지기만 해도 알아서 문이 잠깁니다. 요즘 슬슬 추워지면서 열선 시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 티볼리 에어 역시 1열에 열선 시트 적용되고요. 스티어링도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A1에서 너무 아쉬웠던 지능형 안전기술이 대거 적용되는데요. 차선 가운데로 주행하게 도와주는 중앙차선 유지 보조 기능과 전방 차량과의 거리가 급하게 줄어들면 알아서 긴급 브레이크를 잡는 긴급 제동 보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차를 차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차선 유지 보조, 하이빔을 켜고 주행하고 있다가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알아서 하향등으로 변경하는 스마트 하이빔 기능, 전방 차량과 너무 가까워지면서 충돌하려고 하면 경고해주는 전방 추돌 경보,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차선 이탈 경보, 주행 중 계속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가 좀 존다 싶으면 경고해주는 부주의 운전 경보, 주행 속도에 비해 너무 앞차 똥침 놓는다 싶으면 작작하라고 참교육해주는 안전거리 경보,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 놓쳐서 뒷차에게 욕먹지 말라고 앞차 출발 알림 등 전방 주시 카메라 하나 달리면서 여러가지 옵션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실제 주행 시 진짜 쓸모가 있어 싶겠지만 네, 있습니다. 특히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의 경우 장거리 주행 시 스티어링을 꺾는데 큰 힘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요. A3 등급 단점입니다. 차값을 300만원 올리면서 스마트키, 인조 가죽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전방 주시하여 안전 운행 도와주는 카메라 하나 달아준 게 다입니다. 17인치 휠도 들어오긴 했지만 뭐 없던 바퀴 달아준 게 아니잖아요. 16인치에서 한 치수 커진 게 다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운전석 시트에 허리 지지대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차 사자마자 바로 허리 쿠션 먼저 찾게 되실 거예요. 허리 지지대 없이 장거리 운전하면 허리가 엄청 쑤시거든요. 이거 제가 늙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어쨌든 A3 등급은 수많은 옵션을 팔기 위한 베이스 등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준 거니 차라리 현대 기아차처럼 묶어서 파는 것보단 훨씬 나은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쌍용차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옵션의 가격이 다 비싸요. 자, 한번 보면 원격 시동도 안 되고 오토 에어컨도 안 되는 내비게이션이 무려 121만원이고요. 아반떼에선 39만원에 파는 전자식 계기판을 티볼리는 블레이즈 코핏이라고 해서 54만원에 팝니다. 그리고 원격 시동과 오토 에어컨을 묶어서 인포콘이니 뭐니 하면서 50만원에 팔고 있어요. 아니 무슨 에어컨 오토 기능을 50만원에 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건 옵션이니까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니 그러려니 한다고 해도 2021년을 향해 가는 차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있지 않은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윗등급인 티볼리 대짜, 아니 콜언더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왜 이번 티볼리 에어는 안 넣어줬을까요? 또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급의 차 중에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티볼리는 뚝심이 있습니다. 뚝심이 있게 없을 거는 과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활용할 일이 많은 티볼리 에어인데 전동 트렁크를 넣을 수 없는 점도 아쉽습니다. 옵션이 많아지면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비자가 걱정되면 오토 에어컨을 따로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입니다. A3에서 243만원 더 주면 달 수 있는 옵션 모음입니다. 원래 9인치 내비에 컴포트, 스타일, 하이패스 하면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묶어서 27만원 싸게 파는 게 바로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인데요. 9인치 내비의 경우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되면서 후방 카메라도 들어오고 혹시나 정품 내비가 영 미더운 분들을 위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적용됩니다. 컴포트 패키지의 경우 운전석이 전동 시트 되면서 허리 지지대도 같이 들어옵니다. 스타일 패키지는 휠의 크기가 18인치로 바뀌면서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는데 아무래도 프로지션 램프에 비해 LED 헤드램프가 훨씬 밝긴 하죠.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시스템은 하이패스 룸미러만 넣어주는 게 좀 그랬는지 후방 차량이 사양등 쏴도 룸미러 때문에 눈부시지 말라고 ECM 기능 추가됩니다. 파퓰러 컬렉션 단점입니다. 파퓰러 컬렉션이라고 해도 오토 에어컨은 역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오토 에어컨 안 들어왔다고 징징대는 제가 이상한 거 맞죠? 어쨌든 오토 에어컨은 같이 포함되지 않아 있고 10.25인치 LCD 계기판이 포함된 블레이즈 코피 패키지도 따로 추가해야 됩니다. 59만원짜리 딥 컨트롤 패키지는
이거는 따로 돈 주고 넣어야 되는데 사실 사각지대 경고장치만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워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